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픽 인터뷰입니다. 검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문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온 이문정 검사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일부러 올라오신 거군요. 명절이라서 네. 시댁 가는 길에 네. 가톨릭 방송에 잠깐 들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상도 받으셨는데 저도 네. 인터넷 중계 보면서 기쁘게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내부 고발자로 10년 하면서 고생을 안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새롭게 10년 열심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C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준 인권상 특별상을 받으신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상이라서 좀 주제 넘긴 한데 하나님한테 좀 칭찬받고 앞으로 더 잘해라 그렇죠. 이런 말씀을 대한민국에 제가 여러 드렸습니다. 인권상이 있는데 가장 오래됐고 사실 어떤 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고요. 아무나 안 주시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니까 저한테는 다른 상보다 이러면 좀 다른 상 주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하나님한테 칭찬받은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명절 앞두고 있어서 최근에 그 드라마죠. 더 글로리 아주 선풍적인 인기라고 하는데 혹시 검사님도 보셨나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게 하도 인기가 많아서 안 보려다가 학교 폭력이면 저도 업무상 아는 게 많아서 안 보고 싶다가 하도 사람들이 그래서 보고 나서 좀 빨려 들어간 게 있잖아요. 검사들끼리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검사들과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학교폭력 그렇게 심하고 신고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냐 과장이다 그런 말을 하길래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삼켰냐면 아니 2015년 2016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일어났던 성폭력이나 뭐 그 김홍영 검사의 사망 자살 사건 등등 있었던 남부지검에서 이 일을 생각하면 더 글로리 그 학교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니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럼 또 우리 검찰에서 욕먹을 것 같아서 이제 밥 먹다가 삼켰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검사님. 그러니까 글로리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종합해서 작가가 아무래도 만들어낸 것일 텐데 그러니까 뭐 드라마 특유의 과장도 있을 거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드라마입니다. 뭐 현실도 그러저러한 현실이 있겠지만 지금 임 검사님 말씀은 훨씬 더 글로리보다 심각한 상황이 대한민국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고 특히 2015년, 2016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한 분은 돌아가시기도 했고 지금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글로리에서 제가 봤더니 윤소희라고 하는 아이가 먼저 살해를 당했는데 자살로 위장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송혜교 씨가 맡은 문동은 씨가 이제 그렇게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자퇴하고 복수를 꿈꾸면서 다시 그 가해자들을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2016년 5월 19일 날 김홍영 검사가 자살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몰고 갔던 부장 검사가 그저께 징역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거든요. 2016년 5월 달에 죽은 김홍영 검사의 죽음의 가해자가 6년이 지나서 겨우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검찰로서는 참 참담한 일이고요. 그리고 검찰로서는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인데 김홍영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갔던 거는 그 순간 마침 그 앞에서 폭행을 하고 폭언을 했던 김대현 부장만이 아니고 2015년에 남부지검에서 일어났던 김영렬 부장검사, 진동균 검사의 엄청난 성폭행을 공개적으로 일어났고 공개적으로 덮였던 그 사건에 김홍영 검사의 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들이 그 부에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김홍영 검사가 초임 검사가 오자마자 그걸 보고 김홍영 검사가 아버지에게 검찰이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 망할 것 같아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 글로리보다 참혹하죠. 학교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도 심각하지만 검찰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검찰에서 현직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데 뭐 아시는 분은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검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꽤 길잖아요. 이분은 변호사 시험 출신인가요? 사십니다. 사법시험. 사법시험도 꽤 오래 어떤 사람 9년도 10년도 봤다니까 꽤 오래 준비했고 그 전에 법대를 다녔다거나 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가 돼서
임명장 받고 난 다음에도 뭐 또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년 만에 죽었어요. 아이고. 그럼 나 그래도 검사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을 거고 주변에 기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요. 김홍영 검사가 남부지검에 부임해서 네. 부임 첫 환영 회식에서 김영렬 부장검사가 검사들 그 김홍영 검사 앞에서 환영 회식하면서 네. 여검사한테 추행하자고 하면서 추행하고 그렇게 했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검사들이 가만히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대검 검찰총장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뭐 남부지검도 거짓말하고 그 훌륭하신 남부지검 뭐 검사장님, 차장님, 검찰총장, 대검 대변인실이 일제히 거짓말하고 멋있는 줄 알았던 검사들이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초임 검사가 인관한 지 일주일 정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 아니 저는 네. 간접적으로 들어도 임 검사님도 현장은 못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전에 들은 얘기. 아니 근데 그런 일은 저도 당했으니까요. 비슷한 상황을 많이 당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장소만 다르고 네. 등장 인물만 다를 뿐 비슷한 일은 여러 있었다. 뭐 네. 가해자와 방관자 그리고 취임새 넣는 사람들의 행위는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무마조들이 어차피 무마조들이서 뭐 것 갖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다 이런 거요? 무마조들은 어디나 나오고요. 성희롱 성추행을 하는데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검사들이 그러면 좀 나은데 여자 선배들 중에 무마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검사들이 더 이상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지영 검사가 10년을 앓다가 미투를 했었는데 네. 그 일을 잊고 나서 제 선배들이나 저 또래 여검사들이 모여서 겨우 엉덩이 좀 만진 걸 가지고 이게 뒤에서 뒷담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슬픈 일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겨우 뭐 어디 만진 거 가지고라고 하는 말 또 행위가 범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검사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행위를 단죄하는 역할이잖아요.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김대현 부장이 김홍영 검사한테 폭언도 하고 공개적으로 다음에 폭행도 했단 말이에요.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범죄잖아요. 보면 뭐 하프스윙, 골프 하프스윙 하듯 찰싹 세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이고. 김대현 부장 같은 경우도 1심 법정에서 그거는 뭐 격려 차원이지 폭행이 아니라고 하다가 판사가 판결문에 검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질타를 했었고요. 제가 그 사건의 폭행을 형사 입건을 안 했잖아요. 유족들이 그렇게 처벌을 바랬는데 변협이 고발해서 한참 뒤에 결국 변협 고발로 어쩔 수 없이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걸 폭행으로 그때 입건 안 한 검사들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와 이런 사람들에 제가 직권 남용 등으로 제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지금 대검 인권 기획 담당관인 가는 정수진 검사 그 실무를 담당했더라고요. 그 부기소장을 보니까 정수진 검사가 뭐 당시 폭행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라고 아무도 폭행에 대해서 입건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아니래요. 뭐 이런 불기소장을 보면서 좀 어이가 없는데 아니 그게 검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죠. 아니 검사 아니라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그런 말을 하면 검사들이 모르니까 혼동이 있으니까. 아니 일반인들도 그런 말을 말을 하잖아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물이 아니라 선물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검사들은 반성을 안 한다고 엄히 훈계하는데요. 검사가 그런 말을 하면 그렇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입건을 안 해버리는 게 검찰이 현실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10년 동안 내부 고발하고 있는 거고요. 2015년 16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있었던 일은 남부지검만의 일이 아니고 2015년 16년의 일만이 아니다. 당연하죠. 그때 사건이 있었지만 김홍영 검사가 자살하고 나서 사건이 덮이려고 했어요. 제가 그때 그날 당장 가해자가 누군지 알았고 제가 그 상가집 갔다 온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김진모 검사장한테 당신 사표 써라라고 제가 경고 메일도 보냈었고 했었는데요. 유족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뭐 김대현 부장을 남부에 계속 부장으로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고검으로 원포인트세랑 맞교환 트레이드 인사를 하고 더 이상 감찰 안 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유족분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기자회견하면서 인터뷰를 강행하니까 겨우 감찰을 한 거고요. 감찰을 하면서도 폭행을 입건할 사안이 아니라고 정병화 감찰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그렇게 했지만 결국 징계 취소 소송을 해서
김대현 부장이 김홍년 검사를 폭언 말고도 하프 스윙 하든 때리고 찰싹 때리고 세게 때리고 이게 다 폭행이라서 그게 알려지니까 유족분들이 그 범죄 비사실 그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협에서 유족분 의사를 확인하고 고발을 했더니 그걸 또 뭉개다가 유족분들 쪽에서 검찰 시민위원회 회부를 요청을 하니까 네. 부랴부랴 기소를 했어요. 근데 김대현만 마지막 단계까지 계속 밀리고 계속 처리 안 하려고 했던 것뿐이네요. 검찰의 노력은. 그러니까 여론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네. 변협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여론이 움직여주고 또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변협까지 움직여주는 사건들은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거의 없죠. 그게 너무 슬프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김홍년 검사가 아주 훌륭했고 예전과 달리 김홍년 검사가 폭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카카오톡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증거를 유족분들이 친구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겨우 문제 제기가 된 건데요. 그렇게 묻힌 사건들은 아마 윤소희 사건처럼 많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슬픈 건 뭐야? 결국 꼬리 자르기인데 김대현만 져버렸잖아요. 2015년, 2016년 사건을 덮었던 폭행을 입건하지 않았던 실무 담당자가 지금 인권 기획 담당한다는데 그 검사가 인권을 어떻게 기획을 담당할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가해자들은 그 김대현만은 아니고요. 김영렬, 진동균만은 아니고요. 그 사건 암장했던 그리고 그 사건을 암장하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침묵했던 검찰 모두가 가해자라고 저는 생각해서. 암장이라는 게 이제 묻어버렸다는. 그렇죠. 그때 검찰 법 쪽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죠. 네, 검찰총장과 뭐 남부지검 공보 담당 차장 검사가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검사도 침묵했거든요. 저도 그때 의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문제 제기를 못했다가 뒤늦게 이제 좀 알게 돼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야, 그럴 때 네. 그런 사건 났을 때 지검장에게 메일을 보내서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이문정 검사도 참 대단한 분이네요. 네. 김대현 부장 네. 전 검사 네. 이 사람이 징역 8개월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법정 구속됐죠. 네. 양형은 어떻게 보세요?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법원에서는 법원 나름 노력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사건 기록을 보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폭행으로 기소됐는데 상습 폭행인데 폭행으로 봐주기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 검찰은 늘 봐주기 기소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부지검에서 그 김대현 부장 제일 처음 감찰 조사 착수했을 때 제가 조규룡 대검 감찰 1과장인데 윤혜령 고수장 위조 여검사 사건도 묻었던 분인데 네. 그분한테 아니 남부지검 것만 조사할 거냐 법무부 법조 인력과장이라든지 뭐 대구인가 부산인가 울산인가에 공안부장 하실 때 갑질과 폭언과 폭행도 제가 있는 것으로 들어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했었었는데 뭐 그 법조 인력 과장 2년치만 하고 3년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찰 범위를 최소화했고요. 그다음에 형사 입건 안 했고요. 형사 입건하면서도 의율에 있어서 전 봐주기 기소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법원에서는 단순 폭행으로 기소됐는데 징역 실형을 초범일 거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이니까 초범일 것 같고 그렇죠. 검찰이 아니었으면 다수 전과가 있으셨을 뿐인데. 아니 근데 위험한 물건을 휘둘려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 폭행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 골프 하프 스윙 하듯이 때렸다라고 세게 때렸다는 거고 그걸로 때리신 건 아니고요. 골프채로 때린 건 아니고. 그 당연히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근데 뭐 우리 남부지검 사건 중에 지금 나오는 진동균 검사라는 이름은 왜 낯익죠? 한동훈 장관의 처남이니까요. 그 유명한 네, 진형구 공안부장의 아들이고 그리고 네. 그 진동균 검사 같은 경우는 성폭력 사건의 수위가 너무 세요.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겠고. 네네,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영렬 부장 정도만 제가 말을 해도 네. 추행 좀 하자고 하고 추행하시는 네네.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사건의 뭐 피해자들이 대검 감찰부에 가서도 제가 알기로는 법정 가서 증언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계속 피해자들만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떠보다가 사표 수리해버리고 뭐 그런 거 아니다라고 대검이 공개적으로 거짓말까지 해버리는 사안이었으니까요. 김홍년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들이 충격받았다고 생각해야 되죠. 저희 질문지에는 그럼 2015년, 16년 서울 남부지검의 검찰과 2023년의 검찰은 뭐가 달라졌냐라는 게 질문에 있는데 그게 여쭤보기가 못한 게 이미 기소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일관되게 정말 조직 이기주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전혀 없네요. 그분들 그대로고요. 네. 조직 문화 그대로고요. 꼬리 자르기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라서 제가 뭐 김홍년 검사의
사건에 김대현 형사 입건 안 한 사람들 내지는 진동균 김영렬 사건에 당시 사표 수리만 하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 요구 계속했는데 사표 수리가 문제 없대요. 이게 검찰의 대검 감찰부의 회신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면 더 나빠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굼던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좀 많이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속으로 굼고 하면 그만큼 고통이 길어지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데 빨리 드러나면 빨리 고쳐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햇살 아래 드러났으니까 빨리 수술을 받고 고쳐지지 않을까. 일단 국민들이 검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인권을 옹호자라더니 인권이 어디 갔나 고통을 보여줘라 이래 버리시니까 또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고통스럽고 창피하지만 담담하게 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흔히 얘기되는 게 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만 그렇게 많이 하냐. 이를테면 검사들을 한 60명 정도 투입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인력 투입입니까? 아니면 야당의 엄살입니까? A라는 게 뭐죠? 네. 다 아시면서. 그렇죠. 네. 제가 서울중앙과 수원은 다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안 중요한 게 아닌데 적정하게 인력 배분을 해야 돼. 우리 총장님, 총장님이랑 윤석열 대통령님, 네, 전 총장님. 그러니까 스타일이시고요. 특수부가 원래 몰이 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거든요. 사냥터는 이 검찰 이 인력이 사냥꾼들이고 몰이꾼이고 사냥개가 되는 거라서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는 사냥은 끝나지 않죠. 사냥감을 잡는다는 건 구속시킬 때까지 아니면 유죄를 받도록 할 때까지 아니면 망신을 많이 줄 때까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는 무죄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아니라서 똘똘 말아서 기소하는 거야. 정해준 수순이 아닐까라고. 그게 임 검사님 말씀을 저희는 무죄를 두려워하는 조직이 아니라서라는 표현이 사실은 끔찍한 얘기잖아요. 아주 끔찍한 얘기죠. 무죄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검사는 수사를 잘못한 거고 기소하지 않을 사건을 기소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잖아요. 그러나 과거사위 검찰 과거사위에서도 나왔지만 PD 수첩 사건에 대해서 임수빈 부장한테 기소하라고 하면서 무죄가 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기소하라. 기소만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은 어디 좀 있어요. 일단 기소해라.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게 기소니까. 그거는 담당 실무 책임을 진 검사에게 네가 생각할 거 아니야. 그냥 넌 기소만 해. 이런 식의 태도. 이게 상명하복이고요. 이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적 유기체로서 기소하라고 까라면 까는 게 우리 검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에서 그런 큰 수사는 위에서 수사하라고 하고 수사하라는 건 기소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저 사람이 나쁘냐라고 딱 감을 잡으면 그 감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수사 검사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능력을 갖다 6개월 이내 발휘 못하면 특수부에서 나와야 되는 게 검찰의 인사평가이기 때문에. 그럼 성남 FC 사건, 대장동 사건 또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은 전부 다 기소하겠네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결과는 어떻게 됐든. 제3자로서 제가 관전해 보면 검찰의 지금까지의 그리고 수사 검사의 면면을 좀 다라고 할 수 없지만 어미준 검사라든지 몇 명 제가 좀 문제 제기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은 또 예컨대 정원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때문에 다퉜던 검사인데 그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도 했어요. 시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대통령이 누군가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지나요? 제가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 때 싸웠을 때 그 검사는 무죄 구형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무죄 구형하라고 재심 매뉴얼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당신이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했더니 시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기자한테 말해서 그게 기사가 됐어요. 그런 검사들이 이 수사에 좀 투입된 게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시기는 윤석열 정부니까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지켜봐야죠. 진짜 큰일입니다. 그러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 왜 수사 안 하냐라는 건 괜한 요구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정권에서는 수사 안 하겠네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말도 안 된다는 게 절대 안 한다? 가능성 없다? 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우리 윤석열 총장님이라 대통령님은 드립을 잡아서 확 밀어붙이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사 라인을 되게 챙기면서 자기 복심들을 인사 요직에 앉으면서 원하는 수사 방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 장모님은 10원 한 장 뭐 이렇게 치지 네네. 않았고 그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억울하다 이렇게 이미 대통령 취임하시고도 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네. 본인 입장을 밝히셨으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검찰 인사권자지 않습니까? 네. 중앙지검장 송경호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대통령님의 의사가 뭔지를 아는데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의미하다면 그러면 검찰을 정말 제대로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네요. 예,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권이잖아요. 검찰 정권이 네. 검찰로 전국을 운영하실 수밖에 없어야 아시는 게 검찰밖에 없으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통스러운 검찰 수사를 볼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인권의 옹호자 뭐 그런 건 아니고 몰이를 좀 보실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검찰의 수준이라든지 준법 의식이라든지 적법 절차가 어떻게 지켜지고 훼손되는가를 보시면서 검찰 개혁을 앞당기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검찰이 개혁되는 성장통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온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다치고 상처받고 또 국가 공동체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해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경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나와 같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해 조금 말했더니 순식간에 회개하는 요 축복받은 선지자 요나 같은 축복은 제가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나 전 에스겔을 보면서 저는 좀 많은 묵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회개하라고 하겠지만 회개가 여의치 않다면 여기는 그 죄악이 하는 소돔과 고모라라면 함께 멸망하고 그 새로 바로 설 검찰을 위해서 기록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제가 안에 있는 거니까요. 제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려면 건강하시고 또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기쁘게 생활하셔야 될 텐데 그러리라 기대하고 여태까지 또 잘 버티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들한테 새해 인사 어떤 덕담도 좀 나눠주시죠. 올 한 해도 그 작년보다 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거라고 믿고요.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임 검사님을 지켜줄 겁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은정 검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